단국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입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는 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환경공학과 17학번 성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8학번 박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원기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단국대학교 수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 두 학생들 단국대학교에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서 입학을 했어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태희 학생은 왜 교과 전형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제 학생부가 일관성이 없어서 학생부 종합에서 실패를 하고 결국 학생부 교과로 합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럼 진경 학생은 왜 논술 전형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이과인데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해서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논술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전형들마다 분명히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런 장단점이나 이런 지원 전략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잘 마련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입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주요 입시 변경 사항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됐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네. 폐지됐어요? 단국대학교 학종의 특징을 보통 산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산무? 예. 어떤 얘기냐면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면접도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특히 올해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 그만큼 이제 간소화됐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대를 올해서부터는 신입학으로 선발하게 돼요. 그동안은 이제 편입학으로 선발을 했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수시에서 학종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죽전 캠퍼스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역 균형 선발 전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달라지는 점이 고교별로 추천 인원을 8명 이내로 설정돼 있다라는 점. 인원이 제한되는 인원이 건가요?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특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교과의 반영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30%로 줄였어요. 정말 논술을 잘하는 친구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죠. 그래서 논술 반영 비율이 이제 70%로 올라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각 전형마다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물음표 살인마거든요. 그래서 그럼 바로 저희가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가장 대표적인 학종 전형이 DKU 인재 전형이잖아요. 그럼 DKU 인재 전형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보게 되나요? 뭐 크게 3대 평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돼요. 학업 역량이 40%, 전공 적합성이 40%, 그다음에 인성 및 발전 가능성이 20%에 해당이 돼요. 뭐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저는 그런 말 들어봤거든요. 단국대 학종은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많이 듣는 얘기고요. 정말 지겹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단국대학교는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신 평균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성적 추이. 물론 성적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올렸다라고 하면 뭐 좋게 평가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평균 등급을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이것만 보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점수라든지 평균, 표준 편차, 이수자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게 학종이에요. 그래서 단순 내신 등급만 평가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수업 상황의 모습들. 그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등급과 이 세특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이 주무시는 학생들 많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아 선생님, 그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양이 중요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진짜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장수가 중요한가요? 저는 생활기록부를 보면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보다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선택과 집중. 예, 그러려면 이제 생활기록부의 어떤 학생의 모습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팩트 중심으로 적혀 있을 때 저희가 평가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장수가 뭐 20장, 30장, 40장, 50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드렸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팩트에 근거한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저희가 상당히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장수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봉사활동이나 교회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재수생들에 비해서 현역 고3 학생들이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들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고3 학생들하고 재수 3수한 학생들과의 어떤 차이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정관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평가에 임할 때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떤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는지 예를 사례 하나 들어서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태희 학생이 생각했을 때 학종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합격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명확한 진로를 가지고 잘 설계를 한 사람이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지금 대학생이지만 또 꿈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뭐 1학년 때부터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진로 꼭 그런 학생들만 합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상담학과 학생인데 1학년 때는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상담학과인데 네. 기자?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또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을 아. 갖게 되고 3학년 때 돼서 자기가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진로가 변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지금 변한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활동과 고민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났을 때 저희가 이제 좋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 제가 좀 네.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담학과 작년에 들어온 DK 이제 합격 사례인데요. 내신 평균 등급이 한 3등급 중반대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DK 이제 상담학과에 131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성적만 봤을 때는 60등을 했어요. 반 정도. 반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를 했더니 서류 6위를 하고 최초 합격으로 6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역량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인데 그런 근거가 이 학생 네.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서는요. 지금 선택 과목들 상담학과와 관련된 뭐 심리학 과목이라든지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좀 이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리도 이제 또래 상담 동아리 하면서 멘토 멘티로서 활약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정관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1학년 때는 4등급이었는데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2등급 중반대로 진입이 돼요. 상승했군요. 네, 그래서 상승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의 모습들 정말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발표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모습들이 선생님들의 기록에서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최초 합격을 시킨 학생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등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어떤 게 있었죠, 태희 씨? 제가 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물리학과에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약간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 질문도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이 받는 이유는 지금 학생들이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과목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단국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하려면 물리2를 필수로 이수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가 작년에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 합격생들의 서류를 보면 물리학 2를 꼭 다 듣지는 않았어요. 그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학과와 맞는 뭐 선택 과목들을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고교의 상황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개설 여부도 있고 공동교육과정 여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그 과목을 들어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올해의 가장 핫한 질문일 것 네. 같은데 올해부터 수상 내역이 학기당 하나로 제한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 때는 막 수상 한 개라도 더 하려고 대회에 계속 나가고 엄청 그랬었는데 나갔죠. 그러면은 이제는 수상 내역이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국대학교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런 수상을 이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관련 활동 쪽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럼 예. 전공과 관련된 예. 수상 내역이어야겠네요. 예. 단국대는 굉장히 명확한 해답을 주셨어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 학교가 죽전과 천안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복수 지원 가능하죠? 예,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동일 전형으로는 이제 복수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국대학교 꼭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복수 지원의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학생부 종합이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과 전형은 뭐 상대적으로 학종보다는 왠지 준비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될 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이죠.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클릭 입학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전형과 내신 평균 등급을 입력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의 3개년 입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단국대학교는 100%의 학생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확인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작년에 우리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보면 죽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등급 중반대 학생들이 입학을 했고 천안 캠퍼스의 경우에는 3등급 중후반대 학생들이 입학을 했었어요. 그리고 경쟁률은 보통 한 6대1에서 한 8대1 정도 선. 당연히 종합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이 교과 성적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그 교과 성적은 계열별로 좀 달라요. 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의 비중이 높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의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게 단국대는 전학년의 성적 반영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올해 입시에 가장 중요한 성취 평가로 들어가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들. 이런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전형이잖아요. 맞습니다. 학생들의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죽전의 인문 같은 경우는 한 71% 나왔고, 예, 대부분 많이 맞췄어요. 그리고 자연은 61%, 그 정도 형성이 됐고, 천안 캠퍼스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모두 한 6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저를 맞출 때 생각해보면은 학교마다 성적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은데 우리 단국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은 어떻게 돼요? 단국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죽전의 경우에는 이제 국수영탐 4과목 중에서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는 역시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특히 올해 죽전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이 미적분하고 기하 중에 둘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교과 전형은 저희가 매년 해보면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육모를 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 모평이 남았는데 이 모평을 통해서 이 단국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내신 평균 등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소신 있게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추가 합격을 노려보는 그 전략을. 부분도 있습니다. 반드시 회전율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충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죠?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아직. 네. 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논술을 준비해 보신 수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것만큼 매력적인 전형이 없거든요. 논술 전형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진경 학생이 했는데 왜 매력적이죠? 예. 사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분들이나 특정 과목만 이제 좋아하시는 학생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전의 길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매력적이네요. 예. 지금 우리 진경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매력적인 이유는 이 교과 평균 등급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합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보통 평균이 4등급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논술로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인 것 같아요. 단국대 논술 전형은 교과가 합격을 좌우하진 않나요? 교과 성적이 30%인데 1에서부터 6등급까지 1.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 1등급 내신 성적 1등급 학생이랑 6등급 학생이랑 1.5점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논술을 열심히 해서 단국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논술 준비 사실 경험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저도 되게 생각해보면 막막하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꿀팁 또 줘야 돼? 계속 주시는 게 있습니다. 다 얘기해 줄게요. 네. 단국대 논술 준비의 핵심은 모의 논술에 있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이 모의 논술 문제하고 가이드 답안이 올라가 있어요. 이 모의 논술과 본 논술의 연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출제 범위라든지 시험 문제 유형들을 똑같이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 모의 논술을 풀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정말요? 이게 꿀팁인데 조회수가. 네. 그래서 이제 학원 좀 그만 가고 이거부터 좀 먼저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진경 학생 논술로 우리 단국대학교 들어왔는데 네. 이 모의 논술 풀어보셨었나요? 예, 그럼요. 저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모의 논술을 풀고 이제 기출이랑 비교를 해봤었어요. 근데 실제로 약간 본 논술이랑 흡사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했어서 자연 논술이었죠? 네네 자연 이 논술이었어요. 자연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학만 두 문제 출제하고 그렇죠. 있어요. 과학도 안 내거든요. 맞죠. 뭐 등급으로 얘기하자면 3등급 때 정도면은 무난히 이제 풀 수 있는 게 단국대 자연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모의 논술에서 가장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어떤 영역을 출제하는지 이거 이 부분을 중요해요. 모의 논술에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자연 계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 같은 문과생들을 위해서 인문 계열 학생들을 위한 꿀팁도 알려주세요. 이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문사의 통합 교과형으로 세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 논술을 역시 봐야 되는데 모의 논술을 통해서 이 문제 유형에 대한 논리 전개 방식을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요, 저희가 가이드 답안 올려놓잖아요. 그걸 외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걸 통으로 외워.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모의 논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논술은 입시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시 결과 역시 원클릭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뭐 참고로 인문 논술 쭉 보시면 평균이 한 4등급대. 물론 6등급대 학생도 있습니다. 논술 성적도 70점 중반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연 논술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4등급대지만 5등급, 6등급 학생들도 합격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논술 성적도 70 중반대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쌤, 이제 모든 입시 영상의 마무리에는 항상 정해진 국룰이 있는 거 아시죠? 예. 막 어젯밤에 주무시기 전에 막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힘든 입시를 준비하고 계실 수험생분들에게 멋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뭐 멋있는 말보다는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날씨도 너무 덥고 그리고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잘 견디셔서 정말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하길 기원하고 뭐 단국대학교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그만해 이제 좀 많이 했다 많이 했어. 그러면은 진짜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단국대 수시 이야기 이게 단데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 내년에 단국대에서 만나요. 안녕. 빨리 같이 인사해주세요. 안녕.